인구가 급격히 줄어들면서 폐가가 늘어난 한 농촌 마을입니다. 사람들이 떠난 지 수년째 빈집들은 오랜 시간 흉물로 방치되었습니다. 마을에는 70대 이상의 고령의 노인만 보이는 상황인데요. 아유, 요 최근에 6, 7년? 6, 7년 됐다고 보면 될까? 여기 마을에서 네, 마을에서. 여기서 학교 다니는 애가 한 명 있어, 초등학교. 초등학교 한 명 있어요. 점점 더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인구 소멸 지역. 이로 인한 빈집 문제, 과연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까요? 향후 30년 안에 우리의 미래에 닥칠 재앙 중 가장 큰 문제로 떠오른 인구 소멸 문제. 그로 인해 생기는 빈집과 폐가로 인한 도시의 슬럼화 문제까지. 그 원인과 해결책은 과연 무엇일까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먼저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중앙대학 경제학부 이정희 교수입니다. 최근에 또 지방 소멸 문제가 커서 지방과 도시의 문제들, 이 불균형이 상당히 심각한데 이런 문제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즘 정말 사회적으로 심한 문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뭐 인구 문제, 2025년도부터는 우리 인구 자체가 고령화가 지금 아주 초고령 사회로 접어들게 되고요. 예. 오래전부터 이미 벌써 저희들이 생산 가능 인구가 줄기 시작을 했고 또 지방 인구가 계속 줄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소멸 문제가 나오게 됐죠. 그래서 지방 소멸 문제는 국가적인 과제다라고 하겠습니다. 요새 정말 문제긴 문제예요. 네. 맞아요. 네, 이게 뭐 해결이 금방 되는 것 같지도 않고. 그러니까요. 저도 그 심각성을 보도를 통해 잘 알고 있었는데 또 농촌 인구 문제도 많이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뭐 예. 농어촌 문제는 오래전부터 이미 이제 어려움이 크다고 이제 봤는데요. 예. 이미 농어촌 문제는 인구도 줄고 고령화가 심각하게 빠르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농어촌에 가게 되면은 빈집도 많고 또 농사를 짓지 못하고 그냥 버려두고 있는 땅도 사실 많죠. 방금 빈집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또 귀농하셔서 가는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빈집이 또 채워지지 않나요? 네, 물론 예. 빈집이 생기는 속도에 비해서 예, 예. 농촌으로 귀농하는 인구가 그만큼 따라가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또 농촌으로 귀농하는 인구들이 또 폐가만을 찾아가서 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폐가에 안 살고 싶죠. 그렇기 때문에 네. 인력이 부족한 거죠. 네. 또 젊은 인력이 부족하고. 그래서 그 폐가는 그대로 계속 방치될 수밖에 없는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렇죠. 이래서 지금 농어촌의 폐가 문제도 사실은 농어촌의 어떤 이미지를 좀 떨어뜨리고 또 지방의 이 소멸 문제가 이거는 상당히 좀 심각한 문제이다라고 하겠습니다. 현재 얼마나 좀 심각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지금 농어촌 부분들은 인구 소멸 지역을 지정을 하고 있는데 네. 뭐 인구 소멸 지역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이미 벌써 소멸되지 않지만은 이미 도시에서도 인구 소멸의 어떤 뭐 주목 대상 이런 대상들이 선정되어 있을 정도. 이제는 어떻게 보면은 꼭 지방의 작은 도시만이 아니라 네. 좀 큰 도시에서도 인구가 줄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인구 문제는 우리 국가 전체적으로 나타나는 문제다라고 하겠습니다. 근데 뭐 말도 중요한 것 같은데 인구가 줄어들어서 문제다가 아니라 소멸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요. 그럼 고향이 없어지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제 인구 자체가 지난 가구 5년간에 뭐 봤을 때 인구 계속 줄어들고 유입은 더 드러나지 않고 고령화가 빨리 진행된다 그러면은 뭐 이런 지역은 거의 이제 소멸 좀 대상이 되는 이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런 지역이 인구가 이제 소멸하게 되면은 네. 그 지역은 사람이 살지 않는 지역은 사실 피폐해지게 되겠죠.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뭐 자연환경이 잘 보존될 거다. 낙관적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은 그런 한편에서 손이 가지 않는 이런 지역들이 불법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은 사각지대가 될 수밖에 없죠. 그 이런 불법적인 문제도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그 폐가를 근거지로 사용하기도 하겠군요. 네. 다른 나라에 뭐 그런 예가 있습니까? 네, 그 사례는 많습니다. 예를 든다면 많아요? 예, 뉴욕의 사례를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네. 뉴욕은 맨하탄이 예전에는 아주 번화가의 도시였는데 네. 이제 이 맨하탄이 많이 바뀌었죠. 예를 들면 맨하탄에 할렘가가 있는데 할렘가는 맨하탄의 북부 지역에 있습니다. 네. 이 할렘가는 원래는 부촌이었는데 이제 그렇죠. 원래 맨하탄 부촌이었는데 부촌이었죠. 거기가 하나 둘씩 빈집이 생기면서 폐가가 생기면서 이러면서 이제 약간 흉물화가 되는 거예요. 슬럼화가 된 거죠. 네. 되다 보니까 홈리스 분들이 와서 또 살게 되고 불법 어떤 거주라든가 이런 문제가 생기면서 치안이 부재하게 되는 문제가 생겼고 이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거기에 살던 사람들이 다 떠나게 되죠.
그리고 아까 빈집 얘기를 좀 했었는데요. 이게 정확하게 통계 수치가 좀 있을까요? 전국에 현재 지금 빈집이 한 145만 개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전체 주택에서 한 7.6% 정도가 빈집이다라고 그렇습니다. 물론 이 빈집들이 주로 이제 농어촌 쪽으로 가면 이제 빈집이 사실은 말이 7.6%지 그 농어촌으로 가면 훨씬 더 높게 느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게 여러분께서 통계 수치로만 보셔가지고 어떤 느낌인지 잘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인구가 급격히 줄어들면서 폐가가 늘어난 한 농촌 마을입니다. 사람들이 떠난 지 수년째 빈집들은 오랜 시간 흉물로 방치되었습니다. 마을에는 70대 이상의 고령의 노인만 보이는 상황인데요. 아유, 요 최근에 6, 7년 됐다고 보면 될까? 이 마을 자체 여기 마을에서 네, 마을에서. 여기서 학교 다니는 애가 한 명 있어, 초등학교. 초등학교 한 명 있어요. 점점 더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인구 소멸 지역. 이로 인한 빈집 문제 과연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까요? 말로만 들은 거랑 영상을 본 거랑은 정말 느낌이 네. 확 다르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빈집을 채우기 위한 어떤 정책적인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네, 지금 뭐 빈집을 채우기 위해서 지자체가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농식품부에서 농어촌 정비법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정비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예전에는 이 빈집에 대해서 뭐 소유권이 주인한테 있기 때문에 이걸 방치하더라도 어떻게 할 수가 없었는데 이제는 한 1년 이상 이렇게 방치됐을 경우에는 이럴 경우에는 이제 지역 주민들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신고를 하게 되면은 네. 그러면 이제 뭐 지자체에서 그 부분들을 뭐 철거한다든가 이런 이제 법이 이렇게 할 수 있는 법이 만들어졌습니다. 그 근거를 만들었군요. 네, 근거가 만들어졌습니다. 네. 네, 뭐 지자체가 비용도 일부 될 수가 있고요. 네. 하나의 지역의 문제가 흉물화가 되기 때문에 예, 그런 예.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이제 재활용하게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 그래서 이제 소유주의 어떤 그런 동의를 받아내서 그걸 재활용하는 뭐 이런 어떤 프로젝트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물론 빈집으로 놔두는 것보다 훨씬 난데 근데 이게 철거만 한다고 모든 게 해결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철거하고 이제 그걸 재활용하는 방법이 제일 좋겠죠. 재활용, 재활용, 뭐 리모델링 리모델링이나 일종의. 뭐 도서관이나 네. 근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뭐 농어촌 지역에 사람이 안 사는데 그걸 어떻게 재활용하느냐 하는 문제가 있는데 뭐 예를 들면 지금 해남 지역에 보니까 거기 그 마을 호텔이라는 이 프로젝트가 있어요. 마을 호텔이요. 네. 그러니까 이 폐가들을 리모델링해서 호텔로 바꾼 거죠. 그러니까 단독 호텔이 되는 거죠. 네네. 이렇게 해서 독채처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쁘게. 거주할 수 있을 만큼 이런 이제 좀 그걸 뭐 새로운 현대식 빌딩이 아니더라도 뭔가 그런 것을 농촌을 체험하고 싶은 이런 도시인들한테 기회를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괜찮은데요, 그거는. 네. 그런데 사실 리모델링을 한다는 게 비용이 좀 많이 들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비용도 들고 어때 디자인이 돼야 되겠죠. 뭐 재원이 필요한 거 하기 그렇죠. 때문에. 그래서 농어촌 상생협력기금이 있습니다. 요거는 뭐냐면은 2017년도에 네. 이 농어촌의 어떤 그런 피해에 좀 도움을 주고자 법적 근거를 두고 협력기금을 모아서 이제 그 기금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제 그 기금을 가지고 지금 농어촌에 여러 가지 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 빈집들을 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서 여기에 지원하는 이런 프로젝트가 지금 이행되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가 지방 소멸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네, 뭐 지금 뭐 당장은 이제 시작 단계이고 이게 앞으로 좀 확산되면은 네. 물론 이 상생 기금으로 다 도와줄 수는 없겠지만은 이게 일종의 마중물이 돼서 네. 뭐 농어촌의 흉물화가 아니라 뭔가 농어촌의 경쟁력이 만들어질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외에도 성공 사례가 있죠. 네, 뭐 해외로 그 맨하탄에 첼시라는 마켓이 있어요. 네네. 이 마켓이 1890년도에 거기가 원래 나비스코라는 유명한 미국의 제과 공장이 있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맨하탄이 이제 도시가 성장하면서 이런 뭐 제조업들이 다 뭐 밀려나죠. 외곽으로 네. 밀려나게 됐죠. 이러면서 그게 폐 건물이 된 거죠. 공장 전체가. 예. 근데 이 폐 건물을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다가 여기에 그 전통 시장이 들어오게 된 겁니다. 파머스 마켓이 들어오고. 근데 그 주변에 또 뭔가 하면은 철도가 있었는데 이제 이것도 도시 재정비를 하면서 그러면 이걸 없애지 말고 이 하일랜드 파크라고 해서 이거랑 이제 그 아까 그런 폐 공장을 연결시켜서 이제는 그 첼시 마켓이 아주 유명한 관광지가 되어 있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또 맨하탄의 또 한 사례로 보면은 덤보라는 지역이 있는데 이 덤보는 맨하탄을 이제 브루클린이라는 쪽으로 건너가면은 네. 거기에 있는 이제 하나의 지역인데요. 원래 옛날에는 거기가 많은 제조업이 있고 이런 부분이었는데 이게 다 경쟁력이 없어지니까 이게 이제 떠나버리고 폐허처럼 황폐화돼. 이렇게 황폐화가 되어 있었죠. 이제 이 부분들이 예술가들이 참여하면서 디자인 거리라든가 카페 디자인 거리로 이렇게 알려지면서 많은 관광객이 찾고 있습니다. 예술가들이 들어가면 동네가 좀 잘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뭐 예를 든다면은 네. 뭐 우리나라에도 몽마르트 언덕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본다면은 목마르던 네, 저 프랑스 알아요. 파리에 통영. 네, 그렇습니다. 통영에 있잖아요. 한국의 네. 목마르트가 있어요? 네. 네. 통영에 보면은 이제 동파랑이라는 지역이 있는데요. 네. 거기가 사실 낙후된 지역이었습니다. 낙후된 지역이었는데 여기에 이제 예술가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낙서가 이게 예술로 바뀐 거죠. 이런 거리들을 아름답게 만들어다 보니까 네. 거기가 이제 빈집들이 다 카페가 들어선다든가 그다음에 화랑이 들어선다든가 현재는 지금 아주 유명한 관광지가 되었습니다. 이게 SNS에서 사진들은 봤던 것 같습니다. 그 맞아요. 통영에 대한. 네, 맞습니다. 뭐 통영에 대한 아주 이제 유명해졌죠. 그래서 그것만 잘 되는 게 아니라 주변에 예를 들면 뭐 통영의 꿀빵도 유명해졌고요. 놀러 가면 먹어야 되거든요. 네. 맞습니다. 자, 오늘 네. 이 도시와 농어촌의 어떤 불균형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끝으로 여기에 대해서 꼭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다면요. 네, 지금 우리 도시와 농어촌의 이 불균형 문제는 이 전체 국가적인 어떤 이게 발전에 여러 가지 문제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인식을 해서 도농 간의 교류라든가 농촌을 또 농어촌을 지방을 살리려고 하는 이런 부분들은 정말 우리 국민들이 함께 좀 인식을 가지고 좀 도와줘야 될 부분이다. 그래서 2003년 1월 1일부터 고향사랑 기부제가 실시됐습니다. 고향사랑? 고향사랑 기부제. 고향사랑 기부제. 네, 예. 소 알고 그래서 있어요. 뭐 고향에 네. 대해서 기부를 하면은 뭐 선물도 주고 맞아요. 이것도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한 노력의 하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노력이 점점 더 많아지겠고.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나와서 좋은 얘기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